25학년도 9월 평가 생원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우리 생원 친구들 시험 응시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시험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굉장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24학년도 수능보다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24학년도보다 살짝 어려웠다는 건 거의 이제 22나 23 수능급 난이도였다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22 수능과 23 수능의 결이 좀 다르거든요. 약간 22 수능은 세 문제가 정말 과하게 어려웠다. 물론 이제 당시 출제 기준이에요. 세 문제가 정말 초핵심 문제의 역할을 했던 시험이라면 23학년도 수능은 본격적으로 비유전부터 발목을 잡았던 좀 전반적으로 펀치를 날리는 좀 분포되어 있는 난이도가 그런 느낌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둘의 공통점은 그래도 비유전, 흔히 말하는 이제 기반 유형 있죠. 기반 유형이 발목을 잡는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22 수능이나 23 수능. 예로부터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은 유전은 좀 어렵지만 비유전이나 기반 유형에서 힐링하고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반 유형이 발목을 잡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시험은 기반 유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반 유형이 추론 유형보다 어렵진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반 유형들 이제 세트가 있겠죠. 뭐 22, 23, 24 쭉 기반 유형만 모아서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이 제일 험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이 시험지가 수능 기준이었으면 네, 47에서 48 정도가 뜰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표본이 조금 더 높다면 50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단계 정도 이제 어렵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시험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수축이나 유전 현상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시험지가 추론 유형은 22 구평과 23 구평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한 부분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22 구와 23 구를 합쳤을 때. 근데 이제 이 둘의 공통점은 그해 수능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 말에 이제 내포된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3 같은 경우에는 이 둘도 험난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험지에서 딱 이 두 문제 정도 비중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제 우직하게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딱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의 사람이거든요. 이제 옛날부터 원, 투를 함께 강의를 했었고 이제 투가 한창 고점일 때도 이제 강의를 쭉 했었는데 제가 원 과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찾아푸시고요. 다 찾아푸시고 이제 잘 푸는 법을 좀 배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네, 새로운 고점으로 좀 과도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중은 이제 총평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듣는 분들이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이제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좀 어두운 얘기일 수 있지만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시험지가 이제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객관적인 등급컷은 47, 48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구평 기준으로는 45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뜨게 되면 100분위가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47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층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자료 해석에서도 좀 그래프 해석 경험을 늘려야 될 필요가 좀 보여요. 원래는 이제 항상성 파트가 그래도 좀 전형적인 해석의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6번이나 9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생각을 요하는 그래도 이제 10초에서 15초 정도는 더 시간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그래프 해석에 대한 내용을 에센스에다가 좀 추가해 두도록 할게요.
애드센스 느낌입니다. 감각 배양. 이제 그래프 해석 관련돼서도 제가 좀 오래 경향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이제 항상성은 예로부터 당해 평가원 경향이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두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런데 그 6평, 9평이 보통 이제 수능의 소재나 논리가 연계가 됩니다. 항상성 단어는 그래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귀납적인 사실들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도 중요하지만 엄연히 이제 교과 과정에 귀납적 탐구 방법도 있는 거고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항상성은 네, 당의 경향이 예로부터 중요했고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당의 평가원이나 EBS 감각을 좀 담아두는 에센스에 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추론형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감각을 전해드리기에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은 기본 개념은 그래도 혼자 하셔도 보통 잘 하시니까 추론형을 조금 더 힘을 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유전에서 이렇게 조금 생소하게 나온다면 저도 조금 더 대비를 시켜드려야 될 필요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 관련된 내용을 좀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흥분 전도. 이 녀석이 계속 고점을 찍고 있어요. 23학년도 수능, 24학년도, 그리고 25학년도를 거치면서 23 수능, 24 9평, 25 6평, 25 9평 계속 새로운 발목 유형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전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볼륨은 큰데 좀 전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논리가 등장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볼륨 자체도 크고 10번이나 15번에 굉장히 이제 큰 논리들의 문제가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가지 못해서 못 푸셨을 수는 있는데 논리나 자료가 새롭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무겁게 공부를 해서 피지컬로 극복 가능한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고요. 아직 과독이라는 건 정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올해 수능까지는 과독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1등급 이상의 목표시면요. 이번에 근소축이나 유전 현상은 살짝 쓰고 풀고 이제 타임 세이브 느낌으로 이제 넘어가실 수 있을 정도 실력은 되셔야 돼요. 즉 이제 유전 문제를 보고 이거 어차피 내가 못 푸는 유형이네가 아니라 이제는 기반 유형처럼 느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가계도 돌연변이 중에 하나를 풀어서 1등급을 쟁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험이 너무 극악이지 않는 이상은 가계도나 돌연변이 중에 하나는 푸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개를 한 번호로 찍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운명을 운에 맡기는 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해서 같이 좀 잘 맞춰보도록 합시다. 핵심 문제는 10번, 11번, 13번, 15번, 16번, 17번, 19번에다가 이것도 좀 제가 다 죄송스러운데 그 옛날에 투 과목에서 고점일 때는 보통 이제 유전물질이라는 단원에서 원래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기본 문제로 나오고 한 문제가 추론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점이던 시험에서는 추론형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7번 DNA 상대량 플러스 세포 주기가 조금 더 생소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 난이도가 살짝 높아져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상성까지 관련해서 좀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고 이제 정확하게 현 상태를 진단해 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로부터 과탐은 당해 평가원이나 EBS는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출제가 돼요. 과탐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독립실기인 과목들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저희가 응시를 하는 과학탐구에서는 당해 평가원이나 EBS가 시간을 줄이는데 꽤나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말로만 드리고 그냥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뒤에다 증거는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 둘을 좀 딥하게 봐주세요. 물론 이제 올해 경향이 반영된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타파해내는 경험을 충분히 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전제는 당평이랑 EBS는 풀었다라는 전제인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번 9월 평가원에서 국어 시험을 EBS를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셨으면 꽤나 이제 유의미한 시간 단축이 있으셨을 수 있거든요.
네, EBS 관련해서 좀 딥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이득을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기출 분석은 당연한 건데 EBS가 아마 이제 국어나 수학에서도 중요도가 좀 높아진 거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과탐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국어 수학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탐은 이제 직접적으로 논리가 연계되면 저희가 이게 좀 시간이 정해진 시험이잖아요. 사실상 28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점이 보이는 문제와 시작점이 안 보여서 헤매는 그 시간에 그 갭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도 당연히 중요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수학은 뭐 EBS 안 봐도 피지컬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네, 과탐은 EBS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그림이 잘못 들어갔어요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24 9평이죠. 24 9평인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왜 가져왔냐면 제가 이제 왼쪽 문제는 작년 9월 평가원 전에 드렸던 문제예요. 9월 평가원 전에 이제 직전 대비 모의고사로 해서 쭉 드렸던 문제고 그 다음에 즉 이제 선후 관계가 이 녀석이 먼저고 이 녀석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똑같진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막전이를 조금이라도 좀 생소함을 드리기 위해서 측정 여부로 드렸어요. 즉 이제 플러스 30이랑 마이너스 80의 정보의 위상을 뭉갠 거죠. 이제 뭉개서 조금 더 생소하게 전해드렸었는데 그해 9평에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막전이도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80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제 속도도 1 또는 2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시냅스의 위치 빼고는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같은 문제를 연계해서 그래요. 제가 EBS에서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한 문제를 연계를 했고 평가원도 그 문제를 연계를 해서 거의 왼쪽과 오른쪽이 유사하다. 논리와 이제 막전이의 분포가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논리를 바탕으로 25학년도 9평이 나왔고요. 그리고 25학년도 9평은 23 수능의 흥분전도의 논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제가 드렸던 모의고사예요. 즉 이것도 형태가 좀 비슷하거든요. 이 그래프나 이제 막전이 분포 그리고 핵심 논리가 유사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재진술이죠. EBS 연계입니다. 왼쪽도 EBS 연계고 오른쪽도 EBS 연계예요. 국어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오른쪽 문제에서 이제 시작점을 못 잡으셔가지고 헤매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흥분전도 문제의 특징이 상수변수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한 번 박히면 이제 끝까지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무서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여사건적인 마인드로 장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이건 절대 이제 제가 뭐 잘했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핵심 문제 난이도라고는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냈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시작점이 뭔지를 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점을 저는 이제 교재를 서술하는 저자 입장이기도 하고 이제 또 제가 굉장히 특이 케이스인 게 대형회사 3사 이상이 있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매뉴얼을 알아요. 출제 매뉴얼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제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약간 제가 너드기질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뭔가의 문제를 맞추면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진짜 작품처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문제가 시작점을 알게 되면 어려운가 싶을 정도로 슉 끝나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저는 이제 EBS 미리 이런 유형을 접해봤냐 못 접해봤냐 그리고 기출 분석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의 정확하게 똑같은 합집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부분 집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EBS를 합쳤더니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EBS랑 최근 추론형 이제 경영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기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네, 최신 기출이 훨씬 중요하고요. 어떤 과목이든 그렇겠지만 좀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원은. 제가 이제 투과목 총평에서는 있는 거 잘하세요. 잘 공부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논리적인 걸 많이 접해보시고, 특히 이 문제는 유불리 많이 갈려요. 시작점 아는 거랑 아예 그냥 막연한 거랑.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 경향이 반영된 컨텐츠는 좀 풀어보세요. EBS나 6급형. 과탐은 이제 국어에서 당의 EBS를 반영한 모의고사 등을 푸시는 것처럼 과탐이 조금 더 파괴력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어도 아는 지문이 나오면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조금 더 소재를 미리 알고 들어가서 유리하겠지만, 과탐은 이제 시작점 자체를 알게 되면 거의 치트키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경향이 반영이 된 문제들은 좀 풀고 들어가세요. 9평 이후에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9평 이후에 좀 올해 6, 9평에 반영된 문제, 그리고 EBS가 반영된 컨텐츠를 좀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물론 저도 이제 전해드리겠지만 이제 조금 더 자본력을 쏟아붓는 회사들이 계시죠. 저는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최대한 추론적인 요소에서 진짜 디올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형 회사처럼 자본력을 쏟아붓지 못해요. 대신 저는 이제 퀄리티로 승부합니다. 문제 수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드리지는 못해요. 이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작년에도 6문제 중에 5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위 문제, 적은 문제를 한 3, 4회도 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저는 지금 컨텐츠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컨텐츠는 찾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엣지 가이드에서 추천드린 브랜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컨텐츠에 안주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굉장히 열심히 부단히 잘 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안주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좀 접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런 자신은 있어요. 이제 단위 인원당, 항상 이제 비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단위 인원당 능력으로 했을 때는 제 회사나 저 자신의 능력치는 꽤나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물량 공세나 이제 자본력이 들어오게 되면 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컨텐츠를 꼭 풀어보세요. 요즘 컨텐츠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24학년도 디오렌즈로 드렸던 내용인데 똑같아요. 이 논리가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아마 디올 강좌를 수강을 하셨거나 디올 교재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거나 보셨을 겁니다. 순서 없이 해석은 존재성, 존재한다. 여사건, 각각 볼 수도 있지만 제외 한 칸을 여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합차변화를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이 이제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재진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도 네, 그냥 논리로 끝납니다. 1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디올이죠. 실전개념서 디올.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문제, 이 자료의 연계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나왔던 논리, 특수막 전이가 가로에 2번 등장하면 대칭성, 그리고 이 대칭성의 대우명제 관련해서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꿰고 있었을 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난이도 편차가 좀 컸을 것 같은 게 네,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시작조차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찝찝했어요. 시험지를 보면서 10번에 이걸 박아둔다고? 이제 라는 생각이었죠. 보통은 이제 12번, 15번? 이제 원래 그 정도에 있으면 그래도 3페이지니까 하고 이제 좀 넘어갈 수 있는데 2페이지 우상단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 유형이 한번 말리면 잘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속으로 나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비슷한 문제를 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푸는 거는 되게 금방 풀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비주얼이 10번에 있으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순서 없이 해석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디올에도 이제 관련 대칭성 논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 없이 하고 이제 대칭성 2개 합집합입니다. 논리는 근수축이에요. 근수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대비를 시켜드렸죠. 이제 왼쪽 자료를 보시면 베이직한 형태 똑같고요. 원래 이제 근수축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주는 조건이죠. 이건 이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메인 조건이겠죠. 분수 조건, x의 길이, 그리고 여기는 h 대 길이를 줬고요. 왼쪽 문제에서는 a 대 길이를 그래프에 함축적으로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훨씬 어렵고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문제는
눈으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빨리 끝내고 넘어가셔야 여사건 문제들을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하실 때, 네, 만점 목표시라면 이 정도 문제는 선지로부터 역추적에서도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점이 목표시라면.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그냥 제 마음속에 코멘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나와? 라고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도 네, EBS 연계입니다. EBS 연계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변형을 해서 드리면서도 과하지만 연습해보자 느낌으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EBS에서 좀 유의미한 문제는 그래도 제가 변형을 하거나 논리는 그래도 적어도 다 드리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네, 저는 이 문제를 훈련용으로 드린 거지 네, 적중을 바라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평가원이 EBS 연계를 좀 거의 간접 연계가 아니라 직접 연계 수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만 이제 공부를 잘 하셨을 때 극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 고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올해 수능까지는 고점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네, 직접 연계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보면서 너무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했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시작점이 보여서 그냥 네, 넘어갔습니다. 풀면서. 근데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전 이제 학생분들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해요. 이것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한 과목 기준, 과탐 한 과목 기준으로 국어 수학에 90%를 투자하시고 한 과목에 10%를 투자해서 잘 봐야 되는 게 현 시험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과탐을 지도를 하지만 국어 수학이 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을 더 잘 해내셔야 되는데 이 정도 난이도까지 공부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리긴 했어요. 마음이 아리긴 했는데 어쩌겠어요. 공부해야죠. 저희 잘 이제 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에는 좀 과탐의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저는 근데 겨울에도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국어 수학이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다. 물론 이제 항상 모든 감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래프 상에서 국어 수학은 상반기에 개념이나 양적인 부분을 많이 잡아놔야 되고 과탐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제 버닝할 때입니다. 과탐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과탐은 어찌되었건 지금이 수능장에서 가장 기억이 잘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9평 수능이죠. 왼쪽 문제, 오른쪽 문제는 25학년도 EBS 연계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 문제의 아이디어를 또 어디서 얻었냐면 23 9평에서 얻었어요. 23 9평의 평가원 양식과 EBS를 반영을 한 건데 올해 9평 돌연변이가 23 9평과 꽤 유사하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은 그 해에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건 또 꽤나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23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완전히 독립시행이죠. 근데 완전히 독립시행인데 이 문제는 그 비분리나 여러 가지 돌연변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있으셨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제 네임들을 이제 알고 있느냐, 저희가 공부를 잘 했느냐를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판별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시간 차이가 편차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23학년도 수능을 응시를 이제 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뮤테이션은. 그리고 염색 최단위 뮤테이션이 생원에선 참고로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투 해설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투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염색체 돌연변이는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문제가 디오렌제, 오른쪽 문제가 구평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거는 22구평 그리고 23학년도에 구평 수능의 논리를 잘 이제 합집합을 시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24학년도에 경향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출들의 경향이나 EBS의 논리를 드리는 게 또 제가 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디오렌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심상치 않아요. 이게 삼형질 가계도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이제 뭐 삼형질 가계도라고 하면 가나 다가 같이 나오는 가계도를 좀 의미를 하는데
가계도 유형이 보통 이제 단계적으로 좀 난이도가 올라가요. 9평에 비해 수능이 올라가서 네, 좀 어렵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심층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가계도 유형 자체가 이제 돌연변이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도와 유전현상이 기반 지식이고요. 가계도가 또 뮤테이션의 기반 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현상, 가계도까지는 적어도 심층적으로 좀 잘 공부를 합시다. 돌연변이 자체는 좀 공통적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더라도 돌연변이까지 맞추시려면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문제도 이제 삼형질 가계도 다의 발은 여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 문제도 다의 발은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의 기반 자료가 이 문제인데,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9평의 경향이 수능과 좀 연계가 되죠. 물론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 문제에 한해서 이제 한 6, 7문제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적어도 2문제 이상, 이제 민값으로 그 정도는 논리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22 9평 가계도와 비슷하다면 수능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도 문제는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합시다. 이 다 발음 여부 문제랑 같이 하셔도 괜찮겠네요. 더한값 2개 나온 거는 사실 이제 기출이 있죠. 네, 23학년도 기출도 있고 교육청 기출에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한값을 합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유전자형으로 뭐 여성 구성원은 할 수 있다, 뭐 등등 이제 쓸 수 있는 논리 같은 거를 좀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유전현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정도 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관 추론이 출제가 되었죠. 연관이 제시형이 아니라 연관 상태를 추론형이 나왔고, 이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나올 수 있다고. 20학년도 대수능이 살짝 진화된 버전이 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독립, 2연관 1독립이라서 살짝 진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제가 근소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서 시간 세이브를 좀 할 수 있어야 가계도나 돌연변이, 흥분전도에서 좀 낭낭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버저비터 치면서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좀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이 2개는 시간도 줄이고 정확성도 분명히 높이는 유형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계도는 다양하게 폭넓게 심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경향성의 인지는 네, 올해도 중요해요. 항상 이제 당의 경향, 당의 EBS 같은 경우에는 과탐은 파괴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에서는 이제 중요할 때가 있었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향들 9월 평가원 좀 잘 분석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총평에 이어서 바로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아끼는 생원러 친구들 이제 시험 보시느라 진심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실 국어 수학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생원 시험을 보면서 심리적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등급 컷을 보면서도 살짝 이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네, 성적표가 나오면 또 이제 등급 컷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아무쪼록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푹 쉬시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강의 에센스나 킬포에서 만나 뵙도록 합시다. 에센스는 이제 올해 경향, EBS나 평가원 관련된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킬포는 이제 9평 반영 모의고사 드려야죠. 그리고 수능 완성 반영까지 해서 모의고사를 좀 추가 회차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네, 진짜로 끝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